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시면, 예, 머리 네, 위로 손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의대는 아주, 예, 소리 들리시는 거고, 동의대학교는 소리 들리세요? 소리 들리시면, 들리세요? 네. 그,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아직 오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안전상생재단의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소병한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어쨌든 저희가 원래는 다 모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재학생인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서울에서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봐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선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가 올해가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여러 군데 대학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돼서 저희 현대차랑 산업안전상생재단이 같이 지원하는 일경험 사업에 어쨌든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학창 혹은 재학생 기간 동안에 좀 특별한 경험이 되고 스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실 것 같고,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대로 일단 한번 설명을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죠. 먼저 재단에 대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는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6개 출연사가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건설 엔지니어링, 모비스, 현대제철 이렇게 6개사가 산업안전 협력사 지원을 위해서 공동 출자 주련을 통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했는데 저희가 2023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이사장님은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양경덕 이사장님의 현재 저희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저희는 비영리 법인으로 모든 산업 현장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모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주로 이제 현장 지원, 교육 지원, 정보 지원, 장학 후원, 이런 네 가지 큰 카테고리 아래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현재 2번 교육 지원인데, 예비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랑 같이 하는 국고 기반의 예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있고 그 이외에는 재직자 대상의 각종 아카데미와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 현장 지원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나중에 취업을 할 텐데 현장에서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여러 가지 5년, 최대 5년간 컨설팅 지원도 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요인이 도출이 되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 장비도 지원하고 안전 디자인도 시공하면서 5년 동안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셨을 때도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정보 지원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 있고 장학 후원은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안전학회, 뭐 보건학회, 건설학회 여러 학회들하고 함께 여러 중간에 저희가 장학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학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에 대한 영상은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단 영상보다는
일경험 저희가 지난해 했었던 영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걸 먼저 보시면 한 해 동안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 영상 한번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상은 저희가 나중에 링크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일경험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전에 참여해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현재 그 대학생의 가장 큰 취업 시장에서의 문제는 경험이잖아요. 경험을 갖춘 이제 중고 신입을 원하는데 기업은 재학생들은 이제 경험을 쌓을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해서 인턴도 또 하나의 곳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인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이제 일경험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굉장히 대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국제 정세 시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었을 때 노동부에서는 한 몇 년, 뭐 3년 이내에는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그 청년들에게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 청년들이 가치 있게 시간을 활용할지를 고민하다가 일경험 사업을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경험 사업은 굉장히 지금 시기에 딱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산업안전 분야의 일경험은 전체를 통틀어서 저희가 산업안전 직무에 대한 일경험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행정이나 아니면 예체능, 뭐 IT 이쪽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산업안전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유일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발돼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는 게 나중에 동종업계에 진출을 할 때 다른 경쟁자들보다 여러분에게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경험 사업은 크게 인턴형이 있고 프로젝트형이 있고 ESG형이 있는데 각각 예산은 뭐 1,300, 뭐 270, 350억 원인데 ESG형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기업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거든요. 인턴형과 프로젝트형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ESG형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받는 이점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제한 요건 등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뭐 대표 기관을 설립하신 분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혹시 일경험을 한 해에 두 번밖에는 참여를 못 하는데, 뭐 2회 이상 혹시 하신 분이 있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따로 사무국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SG형이 크게 이제 단독형이 있고 공동 수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요 산업안전 일경험 아카데미는 어떤 형일 것 같으세요? 강다운 학생님 혹시 어떤 형일 것 같으세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가 없으세요? 네, 시간 초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동수행, 컨소시엄 공동수행으로 가고 있고, 크게 보면 현대자동차랑 저희 산업안전상생재단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대학, 협력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6개 대학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현장 견학이라든지, 어, 동행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통틀어서 한 몇 개 정도 기업이 혹시 참여할 것 같으세요? 김환희 학생님, 대충 그냥 대략 한 몇 개 기업이 참여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참고로 이번 일기수
참여 인원이 123명입니다. 123명인데 기업은 몇 개나 참여할 것 같으세요? 네, 시간 초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한 146개, 한 150 정도의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현대자동차 공장이랑 1차사 공장을 방문을 할 거거든요. 우수한 1차사를 방문할 건데, 뭐 한 그게 2개 정도 기업만 경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2단계, 3단계까지 가게 되면, 뭐 그렇게 한 150개 정도의 기업이 여러분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원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내용인데, 사업명은 네, 다시 공유됐네요.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저희가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와 재단이 가지고 있는 우수 인프라와 전문가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교육을 받으시거나 혹은 어, 재직자 멘토링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대기업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산업안전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개 협력대학을 여러분들 선정하기 전에 대학을 먼저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6개 협력대학이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안전 일경험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일경험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아마 안전 관련 학과 학생들도 많을 텐데 대략 한 해에 재해자 수가 사망 혹은 사망을 포함한 질병질환이나 여러 가지 포함한 해서 몇 명 정도가 혹시 발생할 것 같으세요? 한 해에 한 10만 명 이상 발생은 되거든요. 근데 10만 명이라는 규모가 잘 안 잡히잖아요. 근데 지자체 인구를 비교를 하시면 지자체 인구가 뭐 수도권에서도 종로구가 14만이 되고 뭐 지역에서는 뭐 안동시가 15만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자체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죽거나 그 상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뭐 몇 분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365일로 나누면.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OECD 국 중에서는 3050 클럽이라고 30만 국민 소득에 뭐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전 세계 7번째 가입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지표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이 산업안전 분야는 OECD에서도 38국 중에서 34개 국에 위치를 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산업안전 직무로 진로를 이제 희망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혹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하향산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산업안전은 계속적으로 상향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사고 사례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인원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입직하는 6개월 미만의 사고율을 보면 한 전체의 60%거든요. 여러분들이 일 경험을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 갔었을 때 6개월 내에 혹은 사고 같은 게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어떻게 보면 보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산업안전 예비 인력의 실전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크게
오늘은 권역별 모집을 통해서 OT를 했는데 이후에 역량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맞춤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대학에서 8번의 강의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니라 신입사원으로서 실제 그 산업체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신입사원으로서 OJT를 8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학교에서 받을 교육은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실제 내가 현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현대차랑 1차사에 직무 체험 안전 직무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현장 공장 투어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현장 공장 투어를 할 때 그 투어를 인솔하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센터의 일반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장 현황만 알려줄 수 있는데 저희는 현대차랑 1차사에 각각 공정별 라인을 투어를 할 거고 이때 안전관리자가 여러분들을 인솔하에 각각 공정별로 현재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어떤 조치들이 있어 왔는지를 같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이런 안전 조치를 하고 있고 올해 산업안전 대응을 위해서 안전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실 예정이거든요.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하실 수 있는 안전 재직자분이 현장에서 안전 직무 콘서트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간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어떤 경력 설계를 통해서 오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담당 교수님을 배정을 해드릴 거거든요.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일경험을 하면서 쌓는 지식이 실제 내가 이게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혹은 배운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할 때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학습 멘토링이라든지 진로 멘토링을 요청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들이 1단계에서 끝나고 1단계에서 3, 40% 학생들은 2단계로 넘어오거든요.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산업안전 컨설팅 동행을 하는 기회를 4번 정도를 드려서 실제 현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떠한 안전 관리를 하는지 옆에서 볼 뿐만 아니라 고경력 20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현장에서 안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때 옆에서 같이 관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문제점과 개선점과 해결 방안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장의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2단계는 여기까지 4번 정도를 가게 될 것 같고 3단계는 산업안전 인턴십 연계라고 해서 실제 이렇게 해도 일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3개월 그리고 이것도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개월 수는 조정될 수도 있는데 3개월 내외로 실제 산업체 현장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현대자동차 그 협력사거든요. 2차사들. 1차사, 2차사들인데 협력사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의 강소기업을 발굴하는 것들이 취업을 할 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하고 다르게 협력사는 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런 기업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표는 현장에서
3년 차 이하의 신입사원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직무 역량 중에 필요한 거 8개를 뽑아 놓은 거거든요. 8개 중에서도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중에서도 어떻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중심으로 OJT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단계 때는 1단계가 체험 및 견학 교육까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는 프로젝트 수행이라고 해서 컨설팅 동행 방문을 하고 인턴십을 하고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재단 전문위원과 현업에 있는 대학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포스코, 뭐 산업안전공단, 기아, 뭐 여러 가지 실제 그 산업체 근무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20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원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개괄적으로 요약을 하면 요 세 개 참여 주체가 17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인당 6개의 사업장을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전문가 수도 한 50여 명이 지원을 하고, 사전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이제 뽑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역량에 맞는 교육과 경험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 설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두 장으로 간단하게 학습 활동지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남는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서 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수업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 강사님들이 다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꼈는지, 새롭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었는지 이런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2, 3단계까지, 2단계까지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 수업 시간에 남기는 자료들을 포트폴리오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취업 때 이 한 권을 들고 가면 여러분들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어떠한 일 경험을 했고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런 보고서를 제작을 할 예정이고, 이 보고서는 ISBN을 발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저자로 등록을 할 때 보통 ISBN을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로 어떻게 보면 등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성과 공유에도 대학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대학별로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 특강도 일경험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일경험 후에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봐서 또 한 번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역량 향상도는 기존의 참여자들은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 기존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254개 응답했는데 10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은 아까 6개월 미만의 어떻게 보면 신입 직원이 현장에서 사고 당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최소한 중간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일 경험을 수요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현대건설도 있는데 수료생들에게는 현대건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가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그룹에서 지원하는 학생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면 연계도 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경험 보장보험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판단돼서 노동부의 최우수 프로그램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대학별로 대표 학생과 학생기재단 한 명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 학생과 학생기자단 한 명씩은 각각 나중에 어떤 베네핏은 드릴 것 같습니다. 대표 학생이 하는 역할은 이러한 부분이고 기자단도 이러한 부분이니까 한번 문서로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는 학생은 지도 교수님께 대표 교수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아마 공고문을 보셨겠지만 활동비를 드립니다. 일단은 1단계는 1개월 반 정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15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수료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라든지 보고서 기반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우수생 표창 같은 것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이런 것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은 문서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어, 기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별도 저희 사무국에 물어봐 주셔도 되고 교수님하고 이후에 원광대와 그리고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하고의 멘토링 시간이 있는데 그때 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혹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저희 어떻게 보면 지원해드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니즈를 조금 긁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난 기수에서 참여했던 분 중에 현재 취업이 되셔서 이 일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성과 역량이라든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졸업생분의 어떻게 보면 간략한 공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정진 학생 들어와 계신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지금도 많이 끊기세요? 영상은 저희가 녹화해서 다시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한번 더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인원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좀 끊김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 학생 혹시 다 되시면 말씀 주세요. 저희가 영상 공유도 자체적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영상 공유 자료는 저희가 하나요? 음? 정진 학생, 혹시 혹시 준비한 카메라가 보이실까요? 카메라는 안 보이고, 화면 공유 같은 걸 해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화면 공유가 될까요? 제가 잠시만요. 네. 어차피 잠깐 쉬는 시간이니까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OT 참여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들으시면 아무래도 팀도 짜야 되거든요. 지금은 짜지는 않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팀도 짜야 되고 그리고 대표 학생 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기자단 선발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발하는 게 좋으니까 학교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가 바뀌니까 뭐 자료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는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저것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료만 공유하고 그냥 얘기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올려줘야 주시죠. 정진 학생 혹시 그 카메라가 이상이 있으면 그냥 자료만 공유하면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지금 발표하시는 분은 그 1단계, 2단계까지 다 수료를 한 다음에 이 종합적인 그 최종 성과 공유에서 발표해 주신 거를 지금 공유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었는지 중심으로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시작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화면이 저기 지금 폴더 화면이 보이는데 2025 미래낼 일경험 사업 이 폴더 화면이 보이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예, 이제? 보입니다. 잘 네. 보입니다. 어, 네, 우선 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2차 산업안전 미래낼 일경험에서 이제 종합 발표 성과 공유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발표자 정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목차대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경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경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전문위원과 이제 컨설팅 동행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로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참여 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유해 위험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보시듯이 지게차 등도 있고 고정 사다리도 있고 그다음에 저거는 경고 표지가 이제 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소화전 앞에 이제 이렇게 장애물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비상 대응에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끝에서 서서히 올려다보는 식으로 해서 위험 요인을 좀 찾아내시는 것을 네,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입출고 공정에서는 지게차를 보통 씁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국 F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출고 공정을 이렇게 지게차로 이렇게 옮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 보행자가 앞이나 뒤에 서 있으면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사람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이게 고정사다리인데 이게 원래는 이 사슬 체결이 안 돼 있었어요. 체결도 안 돼 있었고 이 등받이 울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만약에 사람이 떨어진다면 2m 이상에서 떨어져서 이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이제 이것을 인지를 못했고 제 안전보건팀이 저렇게 등받이울과 사슬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2차 문제를 추락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작업자가 모르고 이제 손을 대가지고 살짝 데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고온 설비입니다. 고열 설비이기 때문에 안전 표시 같은 걸 반드시 부착을 해서 무식정으로 이제 손도 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다가 이제 울타리 같은 것도 설치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앞에는 장애물을 반드시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소화 대응법인가 거기에서 법적으로 걸려서 이렇게 소화전 앞에 장애물을 비치하는 것은 반드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입출고 성형공정, 조립공정 말씀드렸고 이제 개선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 규정이 있습니다. 10km 이하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83조 같은 데 보면은 좌석뒤 안전띠 그래서 지게차 운전 시 좌석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차 탈 때도 안전띠 착용해야 되듯이 가장 중요한 게
지게차에서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시동키를 분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이쪽, 만약에 지게차를 볼 일이 있으시면은 시동키를 분리했는지 꼭 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작업주의자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기준 규칙의 24조에 보면 사다리식 통로 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표식과 사슬 체결이 돼 있는지, 작업 발판에는 문제가 없는지 보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시면은 안전보건 표지라 해서 아까 전에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을 했었는데 고열 설비에 대해서 이제 방열 장갑이나 방열복 같은 경우도 근로자들이 귀찮아서 착용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착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방기본법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소화전 앞에 장애물을 비치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관련 사례들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공단의 사고 사례 제조업 지게차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저의 소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키워드로는 딱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열악함을 좀 체감을 했고,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이 안전문화가 이 회사가 조성이 돼 있는지, 중소기업 현장이더라도 이 한국 FM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화가 많이 조성이 돼 있는 편이었거든요. 이렇게 현수막으로도 이제 안전이 필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이제 안전을 인식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었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사업주나 안전관리자가 포괄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한대학교에서 VR 실습 같은 게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됐지만은, 이제 실제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직접 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컨설팅 1경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함으로써, 이러한 잠재 위험을 좀 발끝부터 올려다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좀 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걸 다 찾아서 본다기보다는 좀 직관적으로 위험한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A형 사다리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면은 여기 트리거 같은 게 반드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트리거 없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보건관리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넘어가서 이것도 이제 소화전 앞에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비치를 해놓더라고요. 실제 이제 진로 전공 관련해서 도움이 됐던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키워드로 보면은 이론과 실무에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법령 적용이 역량이 있느냐, 법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공정을 이해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현대 자동차 아상공정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도장 공정, 의장 공정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도장 의정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도장 검정에 같은 경우에는 유해가스 유기용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방문했을 때도 전체 환기 장치나 국소배기 장치가 잘 설치돼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큰 대기업이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ISO 45001을 이제 집중적으로 잘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문제가 딱히 없었는데 이제 의장 공정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작업자들이 되게 거기에 많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200명이 넘게 일하세요. 그 의장 공성에서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작업자들이 좀 이렇게 쉬거나 레스트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앉아서 일어나서 일하는 좀 허리를 구부려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뭐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반복적인 동작 그리고 과도한 힘 그리고 접촉 스트레스, 조명 및 온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무리가 되는 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어, 안 그래도 취업이죠. 저희가 어쨌든 이 산업안전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 중심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만든 것도 이게 실무 중심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좀, 거기서는 좀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네,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제가 현대모비스 안전체계 가이드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여기 있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더, 네. 제가 실제 이제 안전보건진흥원이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안전보건체계 가이드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중처법 많이 배우셔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4조항에 보시면은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의 설정, 그리고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안전조치, 그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충실한 업무 지원 시행 쭉쭉 내려가서 이제 보시면 도급 요령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이 과정이 지금 저가 대기업을 7번 정도 떨어지고 8번째 합격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스템을 알고 있냐 없냐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은 굳이 이제 물어본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뭐냐, 뭐 산업안전법을 통해서 어,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게 뭐냐, 뭐 그 안전보건 네, 산업안전보건법 17조, 18조에 다 나와 있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데 이제 중처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위 중심의 처벌이 된다고 하면은 너 안전모 썼어? 아니면은 안전대 했어? 안전조치 했어?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을 한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안전보건 체계, 이 보시면 이행 체계도로가 나와 있죠. 이 평가관리 반기 1회 이상 업무 수행 수준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조치 매뉴얼이나 도급 용역 위탁 시 기준 및 절차 검토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조금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그냥 갑자기 막 물어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1차 직무 면접 때 직무 부분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ISO 45001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라는 이제 걱정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거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담 조직 설치 및 이제 확인 개선 절차 그리고 점검 및 조치 이쪽 파트를 제가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이 SM 사만 기업에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만드시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 역량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위험성 평가는 학생들이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해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 평가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 면접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7번 떨어지고 8번째 합격하기까지 대기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위험성 평가를 굳이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채용 담당자께서도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맞춤형 안전 전략을 이제 써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보다는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식으로 되면 좋고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전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 수소 안전 관리자라든가 이게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다 해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뤄본 적이 있고 뭐 법적 근거, 조문의 취지, 경영방치 뭐 이런 걸 해봤다라는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는 이제 직접 했던 네, 자율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실제 최고 경영자가 직접 참여해 방침을 수립하고 서명했는가? 예스. 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를 포함을 했는가? 예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실제 서류로 만들어 봤다던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해봤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리스트는 액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식의 지향형의 발언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역량을 간주할 때 단순히 지식 나열보다는 이제 실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어렵겠지만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좋고, 기업 맞춤형 전략이 이제 동시에 같이 돼야 돼요. 그 회사의 미래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사가 원하는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면 좋거든요. 예, SM 사만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1973년 중동 붐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첫 진출했던 건설 회사고, 이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선 좋아하겠죠. 이런 것까지 알아봤어? 관심도가 있는 친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진 학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취업을 하셔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본인이 이제 막 경험하고, 실제 드는 생각을 정말 가치 있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시간이 이번엔 좀 적어서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정진 학생 이제 화면 공유는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압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원광대랑 동의대학, 그리고 혹시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 OT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교수님이랑 같이 멘토링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아까 첫 번째는, 사전 역량 설문, 그거를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대표 학생과 그리고 학생 기자단을 선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같이 자발적으로 혹은 타발적으로 이렇게 선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 같은 거는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개별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나중에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단톡방에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사전 역량 설문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혹시 공유를.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보니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참여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잖아요. 활동비를 지급할 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게 이 출석부입니다. 근데 출석부 그 작성 요령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시작 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제 온 시간을 적으시면 되고, 종료 시간은 수업이 같이 끝나니까 그거는 대표 학생이 적어준 시간에 따라서 그냥 시간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시간은 여러분이 실제 도착한 시간을 쓰시면 된다. 모두 동일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명은 사인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흘림체로 사인하면 안 되고 정자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이게 대필 뭐 이런 그 조사 같은 것도 하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정자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출석부는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어, 이제 여러 시험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출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공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수 사항이, 여기 화면 보시면 고용24 워크넷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등록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24 워크넷에 가입을 하는 게 필요해서, 요거 가입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워크넷 가입하고, 아까 사전 역량 설문하고, 그리고 요 제출 서류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드릴 테니까 요 제출 서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표 학생과 학생 기자단은 현재 같이 수업에서 그 강의실에서 듣고 계시는 경우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이후에는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계속,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궁금한 거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참, 아까 그 일경험을 참여를 하면 저희가, 어, 보장보험을 가입을 해드린다고 했거든요. 이 보장보험의 범위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는데, 혹시나 이렇게 뭐 병원 관리 있으실 때 저희가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해드리니까 그럴 때도 이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별로 시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요일만 선택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요 시간도 혹시 괜찮은 게 있는지 수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공유 드릴게요. 일단 오늘 저희 OT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끝나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채팅으로 해 주셔도 되고 손 들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지목을 해 주셔도 돼요. 저 사람 질문하라고 지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 없어? 어, 혹시 박윤아 학생 궁금한 거 없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간 제한 없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아, 네, 말씀 주세요. 저 한성대학교 재학생인데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아, 네네. 그럼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 대표 학생이랑 기자단을 선발을 하시는지 되게 단톡방으로 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각각 집에서 요 OT를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단톡방에서 의사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혹시 네네 더 질문 있으신 거세요? 아니요, 학교 없습니다. 일정이나 고맙습니다. 네, 학교 일정이나 시험 같은 게 겹치면 저희가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가 처리가 되고 학교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다는 확인이 안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뭐 결석이 일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은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노동부나 대한상의를 통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1단계는 학교에서 8번의 수업을 참여를 하시고 8번인데 어떻게 보면 두 과목씩 묶어서 하니까 4번 4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일은 외부의 현대차랑 1차사 견학을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6번에 어떻게 보면 교육을 참여를 하시는 건데 6번의 교육을 받으실 때 매 시간 끝나고 나서 학습활동 상황지라든지 아니면은 견학 후에 뭐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선 아마 그 내용이 이제 2단계 선발하는데 평가가 될 것 같고 출석률과 그리고 보고서와 그리고 멘토링 하는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다시 한번 공유 드릴게요. 네, 아까 그 정진 학생 발표 자료는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송성은 학생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되게 궁금한 표정인 것 같으셔서. 네. 궁금한 표정이 아니었나요?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러면은 혹시 김예송 학생 궁금하신 게 있나요? 혹시 이 OT 참여하면서 다른 화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표정이 되게 궁금한 표정이었는데 다른 화면 보면서 이렇게 궁금했던 표정은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까지 OT는 진행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단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선발된 거를 축하드리고 세부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기 황윤경 학생 왔어요? 황윤경 안 황인경 왔구나. 학생. 네. 무슨 나가라? 방금 나온 거구나. 네, 오늘 발표 자료 한 것도 공유 드릴게요. 네.